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 사학과의 윤영희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라는 책을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레닌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공산주의자고 또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켜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성립시킨 사람이죠. 이런 정치적인 면모가 하나의 그의 삶의 한 면모라면 또한 그는 제국주의 이론을 이렇게 서술한 사람으로서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명한 이 책을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던 1916년에 서술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 중에 책 쓴다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전쟁이라 함은 생가사의 기로에 쓰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레닌이 그렇게 급박하게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레닌이 이때 스위스에 망명가 있어서 그래도 되게 중요한 어떤 걸 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레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 책을 썼을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레닌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라는 책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려면요,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이라는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1905년, 1917년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이 두 번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되게 심플하고 호소력 있는 역사관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2단계 혁명론, 두 번의 혁명이 일어나 결국 자본주의 시대를 거쳐 사회주의 시대를 거쳐 공산주의 시대로 간다는 이런 역사관은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고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 세력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관이 되었습니다. 1905년에 러시아에서 1차 혁명이 일어납니다. 1차 혁명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1905년 1월에 겨울에 정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식량이 부족해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민들이 아버지 짜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짜르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었는데 아버지 짜르에게 식량을 달라고 구걸하러 짜르가 있던 그 동궁, 그러니까 겨울 궁전을 향해서 행진을 했는데 아버지 짜르가 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피해 151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정말 그 전국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이때 사실 짜르 체제가 한번 무너질 뻔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요, 마르크스주의자들, 즉 사회 민주당이라고 불렸는데요, 모두 적극적으로 혁명에 참여하는 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지금 일단 자기가 신봉하는 그 공산주의 역사관에 따르면 일단 그 부르주아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다. 부르주아들의 혁명을 성공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사회 민주당 안에는 멘셰비키라는 세력과 볼셰비키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두 세력 모두 상관없이 자본가들의 혁명에 돕고 조력자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민주의자라고 러시아 토속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마르크스의 2단계 혁명론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혁명에 나서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짜르 체제는 어렵게 정말 이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1917년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참전을 했는데 러시아는 전혀 정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연전 연패하고 1917년 한 해에만 200만 명이 넘는 포로가 발생을 해요. 사실 그 정도면은 국가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1917년 2월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도 놀랍게도 대부분의 러시아 정치 세력들이 이 2단계 혁명론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2단계 혁명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바라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 인민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이 세운 임시정부의
여기에 합류하여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혁명이 일어났는데 적극적으로 공산당 세력이 혁명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한마디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은 이때 어디 있었냐면 스위스의 망명가에 있었는데요. 이때 몰래 독일 스파이가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레닌에게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너를 러시아 국경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혁명에 성공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우리와 광화조약을 맺자라고 비밀스러운 그런 제안을 했고 레닌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스위스에서 러시아 국경까지 가는 밀봉 열차가 떠납니다. 객실 하나를 완전히 가다놓고 레닌만 태워요. 그래서 안전하게 러시아에 레닌을 데려다주고 레닌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4월 태제라고 불리는 혁명에 나아갈 바를 제시합니다. 4월 태제 핵심 내용은요. 일단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자본가들의 욕심에 의한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여주는 제국주의 전쟁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어야 된다. 두 번째로 지금 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도울 때가 아니라 이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이 극에 달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다라고 바로 레닌은 이 국면을 새롭게 해석하고 여기에 나아갈 바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셰비키가 사실 레닌이 볼셰비키 지도자였기 때문에 볼셰비키가 적극적으로 혁명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무력혁명을 일으켜 결국 1917년 10월에 1917년 혁명의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체제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나온 책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라는 이 책입니다. 레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제국주의라는 국면을 보면서 즉 유럽 각 국가들이 정말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거기서 자원을 약탈하고 시장을 넓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제국주의야말로 자본주의의 진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모순이 극대화된 형태다라고 그는 이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극도로 경쟁주의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윤이 하락하고 그리고 자본가들의 독점화 경향이 초래되기 때문에 결국 독점 자본은 이윤 확보를 위해 식민지 확보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런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이 상황을 해석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대화된 얘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필요도 없고 자본가를 도울 필요도 없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죠. 이렇게 러시아 혁명의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아는 그 소련이 성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서 또한 후세가 제국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시각 중 하나를 제공한 점에서 레닌의 이 책은 분명 지금까지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